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지고 추위가 다른 곳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고 담장이 높은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최 참봉의 댁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고 마당에는 기름진 닭과 돼지들이 뛰어놀았지만 정작 그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의 성미가 워낙 까다롭고 인심이 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젊은 시절부터 억척스럽게 살림을 불려온 탓에 돈과 곡식 귀한 줄은 알았으나 사람 귀한 줄은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하인들을 쥐잡듯이 들들 볶아대기 일쑤였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그 화살이 모두 며느리인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쌀이 아깝다고 눈치를 주었고 빨래를 깨끗이 해놓으면 옷감이 상한다며 타박을 놓았으니 연희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해 초겨울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우물가의 고인물은 얇게 얼음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연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잔뜩 찌푸린 얼굴의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오자마자 마당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며 혹시라도 트집 잡을 거리가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와 솥뚜껑을 열어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밥물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쌀이 불어서 맛이 없지 않느냐. 내 친정에서는 밥 짓는 법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더냐.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 밥이 금방 식을까봐 물을 조금 넉넉히 잡았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대답이 말대꾸로 들렸는지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허,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토를 다느냐.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다 내 피와 땀으로 모은 것인데 너는 어찌 이리 헤프게 쓴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연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마을 어귀에 있는 냇가로 물을 기르러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 잠깐 거기 서보거라. 너는 물동이로 물을 길어오는 것이 참으로 편해 보이는구나. 남들은 물 한 모금 얻기 위해 심리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는데 너는 집 앞에 냇가가 있으니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게야. 연희는 당황하여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다니요. 저도 하루에 12번씩 물을 길어 나르느라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벽에 걸려있던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대나무 바구니는 콩나물을 씻거나 채소를 다듬을 때 쓰는 것으로 대나무 살이 듬성듬성 엮여 있어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바구니를 마당으로 휙 던지며 말했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 네가 진정으로 이 집안을 위하고 나를 공경한다면 오늘은 그 옹기 물동이 대신 이 대나무 바구니에 물을 길어 오거라.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멍이 뚫린 바구니에 물을 담아오라니 이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어떻게 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틈새로 물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정성이 부족하니 물이 새는 것이지. 정성만 가득하다면 물인들 바구니에 담기지 않겠느냐. 오늘 저녁 밥 지을 물을 이 바구니로 가득 채워오지 못하면 오늘 밤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러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희는 망연자실하여 바구니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그녀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거역했다가는 정말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디 가벼운 바구니가 천근만근 쇠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나무 살 사이로 숭숭 뚫린 구멍들은 마치 연희의 답답한 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훤히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터덜터덜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길은 이미 겨울의 기운으로 황량했고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날이 추워진 탓인지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마을을 가로질러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냇물은 수정처럼 맑고 차가워 보였으며 물살이 돌멩이에 부딪혀 내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하게 느껴졌을 물소리가 오늘은 연희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냇게 도착한 연희는 쭈그리고 앉아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어찌 바구니에 담는단 말인가. 연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멍하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점차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연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구니를 물속에 깊숙이 담가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바구니 안으로 왈칵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간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바구니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그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좌르륵 좌르륵. 야속한 물줄기는 대나무 틈새로 쉼없이 쏟아져 내렸고 순식간에 바구니는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바구니를 물에 담가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마다 옷소매와 치맛자락만 흠뻑 젖어들 뿐 바구니 안에 남는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손은 빨갛게 얼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젖은 옷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연희는 바구니를 부여잡고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토록 자신을 미워하는지, 자신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옹기 물동이를 깨뜨려 혼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늙으신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 눈에 선했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을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연희는 젖은 바구니를 옆에 두고 차가운 자갈밭에 주저앉아 하늘만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지게에 땔감을 가득 싣고 내려오던 나무꾼이 내게 앉아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연인의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웃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걸음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날에 냇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옷은 다 젖으시고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십니다. 연희는 차마 시어머니가 시킨 억지스러운 일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바구니를 씻으러 나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뿐입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가던 길 가십시오. 나무꾼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연희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나무꾼이 멀어지자 연희는 다시 바구니를 들고 물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젖은 대나무 바구니는 물을 머금어 조금 무거워졌지만 물을 담는 기능은 여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바구니 틈새를 손으로 막아보기도 하고 젖은 낙엽을 주워 틈을 메워보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물은 그 어떤 틈도 놓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해는 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냇가 주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면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늑대나 산짐승이 내려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짐승보다 빈 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빨래터에는 늦은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네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연희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최참봉댁 며느리 아닌가, 이 추운 날에 왜 저리 물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한 아낙이 묻자 눈썰미 좋은 다른 아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 손에 들고 있는 게 물동이가 아니라 바구니 같은데 저걸로 물을 푸려는 모양이야. 아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바구니로 물을 푼단 말인가. 필시 그 고약한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 틀림없네. 사람들은 연희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최 씨 부인의 고약한 심보를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마을 안쪽으로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직 물이 새는 바구니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이제 추위로 인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연희는 흐느끼며 바구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구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치마폭을 적시고 그 물방울들은 차가운 공기에 닿아 서서히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연희는 정말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밤새 추위에 떨다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뒷산에서 기도를 올리고 내려오던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파가 냇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노파는 하얀 머리를 쪽진 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연희의 흐느끼는 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노파는 굽은 허리를 펴고 눈을 가늘게 뜨며 연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쉽게 간섭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 속에 홀로 남겨진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김노파의 지팡이 소리가 탁탁하며 자갈밭을 울리며 연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달빛이 비쳐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김노파는 연희의 손에 들린 젖은 대나무 바구니를 보고 단번에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파의 눈에는 며느리의 젖은 옷과 벌개진 손, 그리고 텅 빈 바구니가 말해주는 사연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노파는 혀를 끌끌 차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르쯧 사람의 욕심이 독이 되어 죄 없는 사람을 잡는구나. 늙은이가 심술을 부려도 유분수지 어찌 물을 바구니에 담으라 한단 말인가. 노파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최 씨 부인을 향한 따끔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연희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팡이로 꽁꽁 얼어붙은 냇가 가장자리에 얼음을 툭툭 건드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가 밤이 깊어지면 산중의 추위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하지만 이 추위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연희는 노파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노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은 본래 형태가 없어 어디든 빠져나가지만 추위를 만나면 돌보다 단단해지는 법. 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음장 같다면 너는 그 얼음으로 빈틈을 메워야 하지 않겠느냐. 김노파는 그 말만을 남기고는 바람처럼 홀연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속의 신선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노파의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추위를 만나면 돌보다 단단해진다. 얼음으로 빈틈을 메운다. 연희는 노파가 남긴 말을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쌩쌩부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냇물 가장자리가 눈에 띄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득 젖은 바구니에 대나무 살 사이에 맺힌 물방울들이 하얗게 얼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잡은 한 가닥 동아줄과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린 불가능한 명령을 해결할 열쇠가 바로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바구니를 들고 냇가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희에게 이 추위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녀를 도와줄 유일한 친구이자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깊은 상월 마을에 밤 바구니 하나를 든 며느리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상월 마을에 무겁게 내려앉자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린 듯한 형상으로 변해갔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얼어붙은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오직 내게 홀로 남겨진 연희만이 매서운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젖은 옷자락은 이미 뻣뻣하게 얼어붙어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참봉댁 안방은 밖의 추위와는 딴판으로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며 방 안공기를 드고 있었고 아랫목에는 두툼한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화로 옆에 앉아 곤방대를 입에 물고 며느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대문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입계는 묘한 미소가 번졌는데 이는 며느리가 결코 빈 바구니에 물을 채워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오늘 밤은 기필코 저 아이의 길을 꺾어놓고 말리라고 다짐하며 며느리가 추위에 떨며 대문 밖에서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마 대문은 걸어 잠그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하지만 네가 나가서 기다리지는 말거라. 최 씨 부인은 행여나 하인이 며느리를 도와줄까봐 미리 엄포를 놓았습니다. 늙은 하녀는 안주인의 서슬 퍼런 명령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내 마님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녀는 부엌을 정리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람소리가 거세질수록 며느리의 안위가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며느리였기에 하녀의 마음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인마님의 심수를 거스르는 것은 이 집안에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그저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한편 낮에 냇가에서 연희를 목격했던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그의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무꾼은 낮에 보았던 기막힌 광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글쎄 최참봉댁 며느리가 이 추운 날씨에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내게 나와 있더이다. 물을 깃는다고 하는데 구멍 숭숭 뚫린 바구니로 어찌 물을 깃겠습니까? 필시 그 고약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억지를 부린 게 틀림없습니다. 나무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제 여쭸 세상에 어찌 그런 독한 시어머니가 있단 말이냐.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두 모자는 밥상머리에서 최 씨 부인의 악독함을 성토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조용해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옆집 안하기 마시를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건너편 집으로 이야기를 전하니 불과 1시경도 지나지 않아 마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최참봉댁 며느리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혀를 차며 혹여나 며느리가 이 밤에 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내게 있는 연희는 김노파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으로 빈틈을 메운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다시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려 뼈속까지 시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바구니를 물에서 꺼내자 역시나 물은 대나무 살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다시 물에 담그지 않고 바구니를 허공에 든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젖은 바구니를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연희의 눈은 바구니의 틈새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물기가 남아있던 대나무 살 표면에 하얗게 서리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연희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물방울이 맺혀있던 자리가 투명한 얼음 알갱이로 변하면서 대나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연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구니를 물에 살짝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이미 얼어붙은 얇은 얼음 막 위에 새로운 물기가 더씹혀졌고 찬바람은 그 물기를 다시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김노파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연희를 돕는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이 과정을 쉼없이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를 물에 담그고 꺼내서 바람을 맞히고 다시 담그고 꺼내고 단순하지만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번에 욕심을 내어 물을 많이 묻히면 얼음이 되기도 전에 흘러내려 버렸기에 연희는 아주 조심스럽게 얇은 막을 덧대듯이 정성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감각이 없어 내 손인지 남의 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의 틈새가 조금씩 얼음으로 메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옥이었고 또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져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아려왔습니다. 냇가의 물소리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흐르던 물이 얼어붙어 얼음층이 두꺼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자신이 서 있는 자갈밭이 하얗게 얼어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도 꽁꽁 얼어 동상에 걸릴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천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세요. 연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마음이 얼음장 같다면 그 얼음으로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김노파의 가르침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어느새 바구니의 아랫부분은 제법 두툼한 얼음 그릇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숭숭 뚫려있던 구멍들은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으로 완벽하게 막혀 있었고 달빛을 받은 얼음 바구니는 마치 수정으로 만든 보석함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연희는 시험 삼아 바구니에 물을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물은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찰랑거렸습니다. 연희의 입에서 아 하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눈물이 흐르면 볼이 얼어 터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바구니 전체를 완벽하게 얼음으로 코팅하고 물을 가득 담아 집까지 가져가려면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각 최참봉댁 사랑채에서는 최참봉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집안일은 안주인의 소관이라 여겨 모른 척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예사롭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씨 한번 매섭구나. 이런 날 짐승도 밖에 내놓지 않는데 며느리는 어딜 갔기에 아직도 소식이 없는고.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안채 쪽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아내의 서슬이 무서워 차마 며느리의 행방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도 늦은 술자리를 갔던 사내들 사이에서 최참봉댁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올랐습니다. 그 집 부인은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기에 며느리를 그리 잡는가 몰라. 한 사내가 막걸리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가 아니지. 사람이 덕을 쌓아야지. 저렇게 악을 쓰면 나중에 다 벌받는 법이야. 다른 사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연희에 대한 동정심과 최 씨 부인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상월 마을에서 며느리의 시집살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공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이제 바구니의 중간 부분까지 얼음막을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팔이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몸이 얼어붙어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마당에 꽃이 피고 뒷동산에 새가 우네. 노래를 부르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도 잠시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바구니를 완성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사이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새벽이 오려면 멀었지만 닭이 미리 목을 축이는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이 서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구나. 연희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머금은 대나무에 얼음층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연희에게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쌓인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바구니의 손잡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얼음을 입혔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워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었기에 거친 삼배 조각을 찢어 손잡이에 감고 그 위에 물을 적셔 얼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손에 착 감겨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혜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했던가요? 연희는 하룻밤 사이에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순종적이기만 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던 하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가 오셨나? 하녀는 급히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에 날린 지푸라기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며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내일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보낼 수 있게. 하녀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중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는 이 늙은 하녀뿐인 듯 했습니다. 다시 냇가로 돌아와 연희의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구니는 이제 누가 봐도 완벽한 물동이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투명한 얼음이 대나무 살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어 마치 유리로 빚은 듯 아름다웠습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바구니 전체를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어 가장 두껍고 단단한 마감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다. 연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났지만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얼음 바구니에 물을 가득 채워 미끄러운 둑길을 지나 집까지 가져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바구니는 산산조각이 나고 밤새 공들인 탑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질끈 동여맸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서린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곧 동이특이 전 세상이 가장 춥다는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은 연희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물속에 기울였습니다. 꿀럭꿀럭. 맑은 냇물이 얼음 바구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물은 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방울도 밖으로 흐르지 않고 바구니 안에 얌전히 담겼습니다. 물의 무게가 더해지자 바구니는 바위처럼 묵직해졌습니다. 연희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온몸에 힘을 모아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머리에 또아리를 얹고 그 위에 얼음 바구니를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차가운 얼음 냉기가 머리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뇌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연희는 이를 정신을 맑게 하는 자극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살얼음판 같은 자갈밭을 딛고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인처럼 커다랗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의 놀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시집살이에 판도를 뒤집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연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첫 딸기 회를 치며 울었습니다. 꽃기요. 그 소리는 어둠을 깨고 빛을 부르는 소리였으며 연희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최참봉댁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연희는 더 이상 그 대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시어머니의 억지를 깨뜨릴 차갑고도 단단한 증거물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멈추지 않고 대문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저벅저벅 울려 퍼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최참봉댁의 육중한 대문이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깨우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머리에 얹은 무거운 얼음 바구니가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목에 잔뜩 힘을 준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마치 눈의 여왕과 같은 모습이었고 치맛자락은 꽁꽁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갑옷처럼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만은 새벽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밤새 추위와 싸워 이겨낸 승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러 나오던 늙은 하녀가 연희를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녀의 눈에는 며느리의 머리 위에 얹힌 물건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빛과 새벽의 여명이 섞인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연희의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는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처럼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분명 어제 안주인이 던져준 낡고 구멍난 대나무 바구니가 맞았습니다. 다만 그 겉면이 두껍고 투명한 얼음으로 완벽하게 코팅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변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녀는 급히 연희에게 달려가 부축하려 했으나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짓으로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이 바구니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하녀는 연희의 굳은 의지를 읽고는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깔린 하얀 박석들은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몹시 미끄러웠지만 연희는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추위로 인해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마치 연희를 응원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한편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최 씨 부인은 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와 문 밖에서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호되게 꾸짖어 길을 꺾어 놓을까 궁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독한 년이라도 이 추위에 구멍난 바구니로 물을 길어올 수는 없었겠지. 최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 방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기가 죽어 파리해진 얼굴을 볼 생각에 묘한 쾌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명하신 대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떨리지도 않았고 울음기 섞인 애원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한 기색이 서려 있어 최 씨 부인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길어왔다고 그 바구니에 최 씨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그 바구니는 콩나물 대가리도 빠져나갈 만큼 구멍이 숭숭 뚫린 폐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그녀의 놀란 가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루 밑 대돌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머리 위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투명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자신이 어제 던져준 대나무 바구니였는데 안팎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완벽한 물동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맑은 냇물이 가득 담겨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설마 요술이라도 부린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머리 위에 얼음 바구니를 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바구니의 무게를 짐작게 했습니다. 연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셨지요. 밤새 찬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살 사이를 얼음으로 메워주었고 그 덕분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곳까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요술이 아니라 하늘이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 내린 정성입니다. 연희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논리였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억지를 비꼬는 날카로운 일침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얼음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바구니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대나무살 하나하나가 얼음 속에 갇혀 마치 박제된 듯 했고 얼음의 표면은 유리알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물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으며 얼음 그릇 덕분에 냉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어 신선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을 뻗어 바구니의 겉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냉기가 찌릿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얼음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경악하면서도 겉으로는 며느리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당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이웃집 안악들은 마루 위에 놓인 영롱한 얼음, 바구니를 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진짜 바구니에 물을 담아왔어. 어머나 얼음으로 구멍을 막았나 봐. 참으로 지혜로운 며느리일세. 사람들의 칭찬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오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시어머니로서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뒷짐을 지고 바구니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다만 속은 어떨지 누가 알겠느냐. 냇가에서 흙탕물을 퍼왔는지 아니면 오는 길에 먼지가 들어갔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녀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직접 보시다시피 물은 수정처럼 맑습니다. 의심되시면 국자로 떠서 맛을 보셔도 좋습니다. 연희의 당당함에 최 씨 부인은 더욱 약이 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씨 부인은 결국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명령했습니다. 밖은 추워서 물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구나. 이 바구니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천천히 살펴봐야겠다. 그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바구니를 펄펄 끓는 아랫목으로 들이라니 이는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에 눈이 먼 최 씨 부인은 오직 며느리를 자신의 공간 안으로 끌어들여 길을 누르겠다는 생각뿐 그 뒤에 일어날 사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얼음 바구니를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연희는 다시 무거운 얼음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을 넘어선 묘한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구니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밖을 떠나 활화산 같은 방 안으로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연희가 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방 안의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추위를 많이 타는 탓에 아랫목에 장작을 잔뜩 지펴놓아 방바닥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아랫목 가장 뜨거운 자리에 조심스럽게 얼음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바구니가 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방바닥과 차가운 얼음 바구니의 만남.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비단 이불과 병풍, 그리고 최 씨 부인이 아끼는 온갖 귀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바구니를 내려놓자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내 정성이 정말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눈속임에 불과한지 내 꼼꼼히 따져보마. 그녀는 바구니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얼음의 표면을 녹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명하고 단단했던 얼음벽에 서서히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바닥에 닿은 부분부터 조금씩 녹아내리며 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바구니를 내려놓은 연희는 한 발 물러서서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녹기 시작한 겉면의 물기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따뜻한 방 안에서 얼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바구니의 얼음결을 손톱으로 톡톡 건드려보며 흠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좀 울퉁불퉁하구나. 매끄럽게 다듬을 정성은 없었던 개냐. 그녀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지만 연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구니 밑바닥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줄기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방 밖, 마루와 마당에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안방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바구니를 들였대. 아니, 그 얼음 덩어리를 뜨끈한 방에 들였다고 최참봉댁 마님이 노망이 드신 게 아닌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치를 질투와 아집의 눈이 먼 시어머니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안방의 그림자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안방문에 꽂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닥의 열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얼음 바구니의 아랫부분이 급속도로 녹으면서 고여있던 물들이 틈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약간의 물기가 비치는 정도였으나 곧이어 둑이 터지듯 물줄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앉아있는 방석 끄트머리가 젖어들기 시작했고 곱게 개어놓은 비단 이불 쪽으로 물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혼낼 생각에 정신이 팔려 엉덩이가 축축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마, 네가 표정이 왜 그러느냐? 내가 흠을 잡을까봐 겁이 나느냐?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무척 따뜻합니다. 얼음은 따뜻한 곳에 있으면 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서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연희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이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변명하지 마라. 내 정성이 부족하여 녹는 것이지 방이 따뜻해서 녹는 것이더냐. 진정한 정성이라면 불 속에서도 녹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그녀의 억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구니의 한쪽 벽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음벽이 무너지자 갇혀 있던 냇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콸콸콸. 순식간에 안방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차가운 냇물은 뜨거운 아랫목을 덮치며 하얀 김을 피어 올렸습니다. 귀한 약재가 담긴 종이 상자가 물에 젖어 터졌고 벽에 걸린 족자 아래로 물이 튀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치마는 흠뻑 젖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이.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막아보려 손으로 바닥을 훑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는 방 안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는 서글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집이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 집안을 망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와 문지방을 넘을 기세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의 사람들은 무슨 사단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며느리 탓을 하려 해도 바구니를 안방으로 들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가득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최 씨 부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얼음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수증기가 밖으로 왈칵 쏟아져 나왔고 그 뒤로 물바다가 된 안방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딱 벌렸습니다. 방바닥을 흥건히 적신물 둥둥 떠다니는 얼음 조각, 그리고 젖은 치마를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최 씨 부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희극이자 비극이었습니다. 김노파가 군중 속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했습니다. 죄읒주 찬 것을 따뜻한 곳에 두면 녹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법인데 욕심이 눈을 가려 제 집 안방을 물바다로 만들었구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최 씨 부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노려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올곧아서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방으로 들어가 묵묵히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젖은 자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옷이 젖으셨으니 감기 드시겠습니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건넌방으로 가시죠. 뒤처리 제가 하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고 그 태도에는 시어머니를 탓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최 씨 부인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안방 문지방을 넘어 마루까지 흥건하게 적신물은 마치 최 씨 부인의 드높았던 콧대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처참한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마당의 하얀 박석 위로 떨어지며 뚝뚝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지만 최 씨 부인이 서 있는 자리만큼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물을 잔뜩 머금어 축 늘어졌고 화려하게 수놓아진 버선은 흙탕물에 얼룩져 볼품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기세등등했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억지와 아집이 만들어낸 이 물난리는 그 누구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는 명백한 그녀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평소 최 씨 부인에게 쌀을 꿇어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이도 있었고 억울하게 땅을 뺏길 뻔했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막힌 상황을 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낌과 동시에 며느리의 지혜와 인내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복의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말이 딱 맞네 그려. 며느리 잡으려다 제 발등을 찍었으니 이를 어쩌나. 그러게 말일세. 얼음 바구니를 뜨거운 방에 들이라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을 왜 저리 고집했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최 씨 부인의 귓속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그저 젖은 발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사랑채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최 참봉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편이었으나 집안이 떠나갈 듯한 소랑과 안방에서 흘러나온 물난리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최 참봉은 마루에 서서 난장판이 된 안방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아내, 그리고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혀를 쯧쯧쯧 차며 아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요. 나이가 들면 덕이 쌓여야지. 어찌 심술만 들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이오. 남편의 호통에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남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참봉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엄동설 안의 냇가에서 밤을 새워 물을 길어왔으면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야지. 억지를 부려 뜨거운 방에 얼음을 들이라니 제정신이요. 이것은 부인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최 참봉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최 씨 부인은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참봉의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옳소 옳소. 영감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연희는 시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주자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시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시어머니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분들, 아침부터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고 집안을 정돈해야 하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고 덮으려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넓고 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대 고생 많았네. 우리가 괜한 구경을 했구만. 이라며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노파는 마지막까지 남아 연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지팡이를 짚고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집안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는 다른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고 정돈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연희는 비로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젖은 치마를 입고 마루 기둥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추위와 부끄러움으로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이 많이 젖으셨습니다. 계속 이러고 계시면 풍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건넌방에 따뜻한 이불을 펴놓았으니 어서 가서 몸을 녹이십시오. 이 방은 제가 깨끗이 치워놓겠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건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힘없이 이끌려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한껏 작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건넌방에 모신 후 연희는 본격적으로 안방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바닥은 여전히 물이 흥건했고 얼음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늙은 하녀를 불러 함께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평생 이 집에서 일했지만 마님이 저렇게 기가 꺾인 모습은 처음 봅니다. 하녀는 물을 퍼내면서도 신이 나서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빙긋 웃으며 쉿 어머니께서 들으십니다. 어서 물이나 퍼냅시다. 하고 하녀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가지를 이용해 물을 퍼내고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아내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물에 젖은 비단 이불과 옷가지들은 밖으로 내어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맑아 햇볕이 좋았고 바람이 불어 빨래를 말리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끼던 약재들은 일부 젖어 못쓰게 되었지만 연희는 젖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어 채반에 널어 정성껏 말렸습니다. 물에 젖은 족자와 병풍도 조심스럽게 펴서 그늘에 말렸습니다. 연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엉망이 되었던 집안 살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치료하듯 연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았습니다. 점심 나절이 지나자 안방의 물기는 거의 다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었던 방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무작정 장작을 많이 넣어 방을 펄펄 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고 오래가는 참나무 숯을 골라 불을 조절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젖은 구들장이 갈라질 수도 있고 방 안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불의 세기를 세심하게 살피며 방 안을 서서히 드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평온하게 하늘로 올라갔고 방바닥에서는 다시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건넌방에 누워있던 최 씨 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분주한 발소리와 일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망신 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뒤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뜨끈한 건넌방 아랫목에 누워있으니 며느리가 챙겨준 마른 옷에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최 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온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집안은 언제 물난리가 있었냐는 듯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안방은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은은한 숯향기가 배어 있어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찹쌀을 불려 닭과 함께 푹 고아 백숙을 안치고 겨울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어 시원한 묵국을 끓였습니다. 부엌 가득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가자 집안에 감돌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들고 건넌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녁 진지 드시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셔서 기운이 없으실 텐데 닭죽을 쑤어왔습니다. 연희는 상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고 표정은 한결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참아 바로 보지 못하고 밥상머리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수고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최 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건넨 최초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안방은 따뜻하게 데워놓았으니 식사하시고 건너오시면 됩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는 연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바라본 밤하늘에는 어제와 달리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식사를 하던 최참봉도 오늘은 반주를 한 잔 곁들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허허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집안이 더욱 단단해지겠구먼. 며느리의 지혜가 집안을 살렸어. 그는 며느리가 끓여준 묵국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부엌에 모여 앉아 남은 닭죽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A씨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 고집불통 마님을 하루아침에 저렇게 얌전하게 만드시다니. 안 보통 분이 아니셔.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고우신데. 하인들의 칭찬 소리가 부엌 담장을 넘어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젖었던 자리에는 새 요가 깔려 있었고 머리맡에는 자릿기로 마실 시원한 숭늉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리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빗자루 하나, 구석에 놓인 반지꼬리 하나에도 며느리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랍시고 큰 소리만 쳤지 정작 집안을 지탱하고 있었던 건 저 아이였구나. 최 씨 부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연희는 삭반의지를 하기 위해 안방 문턱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옷 솔기가 터진 것을 기워드릴까요? 연희가 묻자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피곤할 테니 그만 가서 쉬거라. 내일 해도 늦지 않다. 예전 같으면 당장 해내라고 소리쳤을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피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네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훈훈한 공기가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편 며느리의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잔불 아래 앉아 꽁꽁 얼었던 손을 녹였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상처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한방눈은 마당에 얼룩진 흔적들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참봉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한 며느리로서 인정받게 된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김노파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연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이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를 통해 얻어진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린 한방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참봉댁의 넓은 마당은 마치 소미불을 깔아놓은 듯 포근하고 깨끗해 보였고 지붕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강박감에 마음이 급했겠지만 오늘 아침은 빗자루를 잡은 손길이 한결 여유롭고 부드러웠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정적을 깨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묵은 감정을 쓸어내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온 최 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며느리가 눈을 치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득 지난밤의 소동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억지와 아집이 만들어낸 물난리를 묵묵히 수습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안채 뒤편에 있는 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의 온갖 살림살이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최 씨 부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고이 모셔둔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광안은 어두컴컴했지만 최 씨 부인은 익숙한 손길로 더듬거려 먼지 쌓인 옹기 항아리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옹기 물동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준 귀한 혼수품으로 아까워서 쓰지도 않고 모셔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물동이를 품에 안고 나오며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광 속에만 처박아 두었으니 내 마음도 이 물동이처럼 꽉 막혀 있었던 게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물동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제 몫을 다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희가 아침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밥상은 곧 올리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없이 품에 안고 있던 옹기 물동이를 부뚜막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연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최 씨 부인은 짐짓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구멍난 대나무 바구니는 이제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리거라. 앞으로는 물을 기를 때 이 물동이를 쓰도록 해라. 연희는 물동이를 어루만지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족으로 그리고 집안의 살림을 맡길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물동이의 표면은 매끄러웠고 두드려보니 통통하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겠습니다.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최 씨 부인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네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약소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일은 내가 참으로 미안했다. 최 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사과의 말은 작고 떨렸지만 그 진심만은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머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최 참봉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귀한 물동이를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허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거참 우리 집안에 이제야 진짜 봄이 오는구려. 부인의 옹졸했던 마음이 며느리의 지혜 덕에 봄눈 녹듯 녹아버렸어. 남편의 농담에 최 씨 부인은 흑이며 웃었습니다. 영감도 참 주책이십니다. 밥이나 드세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연희는 시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밥맛이 꿀맛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변화는 집안 단속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곶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맡기며 이르길 곶간에 쌓인 쌀이 썩어나가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마을에 굽는 이가 없는지 살펴보고 넉넉히 퍼주거라 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 냇가에서 연희를 걱정해 주었던 나무꾼도 있었고 빨래터에서 연희의 편을 들어주었던 아낙네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참봉 댁에서 곡식을 준다는 말에 의심을 품었으나 며느리의 진심 어린 태도와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독한 시어머니에 대한 흉이 아니라 지혜로운 며느리와 개과천선한 시어머니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최참봉댁 인심이 예전 같지 않아 곶간문을 활짝 열었더구먼. 그게 다 그 집 며느리 덕분이라지. 며느리 잘 들여 집안이 흥한다는 말이 딱 맞아. 마을 사람들은 길에서 최 씨 부인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최 씨 부인 역시 거만함을 버리고 덕담으로 화답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담장이 허물어지고 집안과 마을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한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희와 최 씨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팥죽을 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거르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어머니 새알심을 좀 더 작게 빚을까요? 연희가 묻자 최 씨 부인은 찹쌀 반죽을 떼어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빚어야 먹기 좋지. 우리 손자 녀석, 아니 나중에 태어날 아이도 먹기 좋게 말이다. 최 씨 부인의 말에 연희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고소한 팥 냄새가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팥죽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 위로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오르는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뜬 달처럼 예뻤습니다. 최 씨 부인은 국자로 팥죽을 저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는 시집살이가 더 고들했지. 그때는 나도 며느리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는데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모진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구나. 그녀의 고백에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함께 웃으며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동지팥죽을 먹었습니다. 뜨끈하고 달콤한 팥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쫄깃한 새알심을 씹으며 최참봉이 한마디 했습니다. 올해 애구는 이 붉은 팥죽이 다 쫓아냈으니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겠구나.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릇에 새알심을 더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의 훈풍이 부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소. 많이 먹고 건강해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팥죽을 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렸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차 있어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문득 지난날 냇가에서 얼음 바구니를 만들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춥고 외로웠던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단해진 가족의 정과 평온함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건넌방에서 며느리가 지어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박범벅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를 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마음을 바꾸니 아랫사람들도 모두 편안해져질었습니다. 하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참봉댁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춥고 무서운 집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전기 넘치는 집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시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시련을 지혜로 녹여내고 빈 바구니에 사랑을 가득 채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이 잠든 깊은 밤. 최참봉댁 지붕 위로 둥근 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에 쌓인 눈을 은은하게 비추며 이 집안의 평화가 영원할 것임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람도 잠잠해져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서러움도 모두 흰 눈 밑에 묻히고 내일은 더 맑고 따뜻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며느리와 마음을 고쳐먹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긴 겨울밤 화롭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밖의 찬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연희가 만든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